김대호 TV의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75번을 풉니다. 자, 75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언제나 나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아주 중요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크게 5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첫째, 대항력이라는 문제가 나오죠. 두 번째, 확정일자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최우선 변제권인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격가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도 계약 갱신 청구를 한 번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크게 테마로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첫째가 대항력.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을 말합니다. 자,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먼저 인도, 명도를 받아야겠죠. 살림살이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와 그리고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주소지를 옮겨놔야 된다 이거죠. 자,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자,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내가 임차권이 있다는 하나의 힘을 말하죠. 그래서 대항력은 반드시 인도와 전입신고가 있어야 되는데, 전입신고는 반드시 전입신고, 동사무소에 주소지를 옮기는 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이 됩니다.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 그리고 확정일자라는 것은 내가 그 순번대로 등기는 안 돼 있지만 그 순번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순위는 확정일자를 말하면 돼요. 자, 우선순위 하면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안 해도 순번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순번이 부여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확정일자는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 대항력은 전입신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전입신고한 다음 날로부터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자, 대항력, 인도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순번이 부여되는 것은 확정일자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자, 그리고 소액 임차인 제도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러죠. 순번에 관계없이, 다른 근저당권의 순번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먼저 보장해주는 제도가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습니다. 자, 금액 한도까지만 보장을 받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 제도가 있습니다. 자, 금액이 중요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1억 5천만 원 보증금 한도를 말합니다. 자, 1억 5천만 원 이하의 5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서울특별시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는 1억 5천만 원 이하에는 5천만 원 이하까지만 보장된다. 자, 수도권, 인천을 포함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1억 3천만 원 이하에 4,300만 원까지 보장된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광역시에는 7천만 원 이하에 2,3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에 2천만 원 이하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자, 전부 다 외울 필요 없이 서울특별시만큼은 정확하게 외운다. 서울특별시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에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1억 5천에 5천만 원 이하까지를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 규정이라고 합니다. 소액 임차인 범위는 1억 5천만 원 이하에 5천만 원 이하까지만 보장이 된다. 서울특별시죠. 그리고 배당을 할 때 이 소액 임차인은 전부 다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소액 임차인이 많아도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계가 주택 가액의 2분의 1 이하까지만 지급합니다. 2분의 1 이하까지만 보장을 받는 거죠. 임차인 수가 너무 많으면 5천만 원 이하까지도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보장을 받는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최우선 변제권은 1억 5천만 원 이하의 5천만 원까지다. 자, 이렇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가 인정된다.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된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신고 시부터 즉시 발생이 된다.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순번을 확보하는 걸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그냥 우선 변제권이라 그러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서울특별시는 1억 5천만 원 이하에 5천만 원 이하
계약까지만 보장이 된다. 가액의 2분의 1 이하로 한정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비슷하게 계약 갱신 청구가 인정되는데 한 번에 한해서 인정이 된다는 거, 2년만 더 보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동일하게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직권으로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75번 문제를 풉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단순히 대항력에 관련된 것만 나왔죠. 아주 평이한 문제니까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항력에 관련된 것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말하는 거죠. 임차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번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 간접 점유라는 것은 내가 현실적으로 살지 않고 어떤 사람을 대신 살게 하더라도 주인과 나의 임대차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면 간접 점유자도 임차인으로서 대항 요건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 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주인이 동의하에 전대차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주인의 동의에 적법하게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자기가 임차인이 스스로 계약상 임차인이 직접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더라도 그걸 간접 점유라 그러죠. 언제든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간접 점유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간접 점유를 하더라도 이게 적법하면 대항 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2번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답니다. 자, 임차권도 있고 전세권도 플러스해서 전세권도 설정 등기를 했으면 전세권자로서 보장도 받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 보장을 받습니다. 자, 두 개를 다 보장을 받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보장을 받고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효력도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상실했답니다. 자, 임차권으로서의 대항 요건을 상실했다. 전입신고를 전부 태거를 했다. 그러면 전세 등기로만 효력을 발생하고 임차인으로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상실한다. 자, 임차권으로서의 대항력만 상실하고 전세권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죠.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으로서 대항력만 상실합니다. 전세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2번도 맞는 말이죠. 자, 3번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여부와 관계없이, 자, 매도인과 동시에 다시 임차기로 약정했답니다. 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기로 약정했다. 자, 자기 집을 팔고 자기가 다시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경우죠. 그러면 이 매도인은 임차인이 신분이 언제 발생되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언제 발생되냐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부터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 전부터는 자기가 집주인이었죠. 그래서 자기 집을 팔면 매수인이 자기 매수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다음 날 0시부터 임차인의 효력이 주장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매수인의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다음 날 0시부터 옛날 집주인이 임차인으로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면 자기 집을 팔고 임대차 계약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신분은 언제 전환이 되냐면 자기 집을 팔았으니까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자, 그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관계없이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다음날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날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가야겠죠. 3번을 정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3번이 틀린 문장이죠. 4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항상 전입신고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신고 시부터 즉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5번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자, 가족과 함께 주택의 점유를 계속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그대로 남겨두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에는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자, 같은 세대 가족이 한 사람만 주민등록을 계속 이전시키고 다른 사람은 다른 주소로 태그하더라도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같은 세대 한 가족이 그 중에 한 명만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한 채 자기 자신과 임차 계약상 명의자와 다른 가족이 이전하더라도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한 사람만 그 같은 세대의 가족 중 한 사람만 주소지가 계속 유지가 되면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자, 전부 맞고, 자, 전부 맞는 말인데 3번만 틀린 지문이죠. 반드시 3번이 틀린 것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대차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자기 집을 팔았으니까 새로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지만 자기가 임차인 신분이 되는 겁니다. 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하는 게 아니라 자, 반드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그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으로서 신분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번의 정답은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